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트륨의 양면성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게 된 김민수입니다. 우선 1번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식단을 짜고 나트륨의 총량을 구한 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과 비교해보자 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아침에는 쌀밥 200g, 콩나물국 200g, 소불고기 250g으로 약 1455mg입니다. 나트륨은 1455mg입니다. 점심에는 김밥 200g, 된장찌개 50g, 배추김치 200g으로 나트륨은 약 1440mg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으로는 제육덮밥 200g, 멸치볶음 50g으로 나트륨이 약 2228mg 정도 됩니다. 이를 총 더하면 5123mg 나트륨이 나오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보다 약 3123 나트륨 밀리그램이 많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남성 평균보다 적게 섭취하려고 한다. 배중이가 아침으로 김밥 200g 먹었을 때 점심과 저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나트륨 함량의 범위를 구하여 보자. 우선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남성 평균은 약 6460mg입니다. 그럼 배중이의 나트륨 섭취량을 X라고 쳤을 시, 이미 배중이는 아침으로 김밥 200g을 먹었기 때문에 839mg 나트륨을 섭취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61mg보다 크고 5621mg보다 작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나트륨을 권고 기준 이상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식습관을 생각하여 3가지 이상 적고 친구들과 비교하여 봅시다. 첫 번째, 국물이랑 먹을 때는 국물의 양을 줄이면서 나트륨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은 김치찌개는 1962, 된장찌개는 2021, 청국장은 1796으로 굉장히 높은 나트륨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물의 양을 줄이고 밥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나트륨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채소 위주 저염식 식단을 진행하면서 나트륨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있는 나트륨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나트륨 권고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지만 쉽게 넘어버리는 것을 보고 나트륨을 권고 기준 이상으로 섭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지키면서 식단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놀이로 즐기는 집합에 대해서 토론하게 된 김준기입니다. 먼저 저희 놀이로 즐기는 집합에서 집합 카드 놀이는 27장의 카드 중 임의로 9장이 주어졌을 때 빠른 시간 안에 합을 찾는 놀이입니다. 각각의 카드는 모양, 색깔, 개수의 3가지 속성을 갖고 있고, 각각의 속성은 다 3가지씩 있는데요. 먼저 합을 맞추기 위한 조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3장의 카드에 그려진 모양이 모두 같거나 모두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장의 카드에 그려진 색깔이 모두 같거나 모두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장의 카드에 그려진 모양의 개수가 모두 같거나 모두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알았으니 이제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아래의 3가지 상황에서 합을 모두 찾아보자. 먼저 상황 1에 대해서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조건 1에 따라서 저는 3장의 카드에 그려진 모양이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르다 라는 조건에 따라 모양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모양은 빨강과 초록색 2가지가 있으며, 초록색은 숫자가 2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이아몬드 모양은 총 4개가 있지만 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결 모양은 빨강, 초록, 파랑이라는 색깔도 모두 다르고 개수도 1, 2, 3으로 다르지만 그리고 모양이 같으므로 이는 합이 될 수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모두 성립하는 합을 모두 구했을 때 동그라미 초록색 2개, 개수 2개, 그리고 다이아몬드 2개짜리 초록색, 그리고 물결 2개짜리 초록색이라는 합을 구할 수 있고, 빨간색 동그라미 1개, 그리고 다이아몬드 초록색 2개, 그리고 물결 파란색 3개라는 합도 구해줄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는 아래 2개 또 다른 합을 구해 상황 1에서만 합을 5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2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1개의 합을 구할 수 있고, 상황 3에서는 무려 12개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새로운 카드 9장을 펼쳐서 합을 찾아보자. 네, 저는 9장의 카드를 모두 뽑아봤는데요. 뽑아본 결과 저는 4개의 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배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합을 충족시키는 3가지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많은 합은 나오지 못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랜덤으로 뽑았는데도 4개의 합이 나올 만큼 합이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저는 과연 이것이 왜 놀이로 즐기는 집합인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집합에 대해 찾아본 결과 집합이란 어떤 조건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을 통해 조건에 따라 합의되는 것을 보며 지금의 활동의 연장선이 결국에 집합이란 것을 알 수 있었고, 집합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